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셧다운 돌입으로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면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었던 증시가 어제는요, 세지수 모두 5%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뒤늦은 산타랠리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 이상 급하면서 역사상 최대 상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 증시는 급락과 급등을 이렇게 오가면서 정말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선물 쪽에서 1% 넘는 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선 휴가 시즌이 끝난 만큼 셧다운에 대한 파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2018년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 1월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이제 전망 소식들 또 이런 이벤트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2019년을 대비해야 할지 다들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나온 시황들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백악관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잠시 후부터 오프닝 이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목요일장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 먼저 시작은 진입을 먼저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크루드 오일을 45.5에 매도 사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40틱을 제시하고, 익절은 100틱을 됐습니다. 손절 4틱과 익절이 100틱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절제 마스터님 어제장에 오늘 어제장에 함께 하셨고 또 오늘장에도 특별한 강의와 이제 그 강의 시간 안에 또 비자의 무기를 준비하셨다고 제가 좀 들어서 잠시 후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맞춰서 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주셨습니다. 오일을 또 진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크루드 오일에 관한 오늘 하방낙폭을 좀 해봤었는데요. 1차적으로 1차 하방낙폭을 44.80 라인까지 보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방낙폭을 43.50 라인까지 지켜봤었는데요. 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매수 조건을 해서 순절이 나갔었는데 결국은 크루드 오일이 46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은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가파른 상승세가 크루드 오일 쪽과 역시 미 증시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국내 선물 200은 예측했던 대로 전과 후약 장세가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내일 하루 앞두고 나서 결국은 핵실현 매물이 좀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 이어서 오늘장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갈 텐데요. 현재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의 시장 흐름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먼저 시세 살펴보시죠. 네, 지금 현재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현선물 쪽에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던 S&P 500 지수는 전일장 종가 2,468포인트로 5% 넘는 5.37%의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요. 현재 2,434.25포인트로 1.38%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장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6% 넘는 급등으로 6.49%의 상승입니다. 6,276.7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반등은 하지는 못하고 현재 6,201선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는 다시 달러 인덱스 반등에 가면서 하락으로 유로 FX는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1.14730달러 선인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전일장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고점이 1282.3달러까지 기록을 했지만 종가는 70달러가 이탈한 1269.8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봉 마감이 되는데요. 자, 다시 힘을 내면서 현재 1177.6달러 선으로 0.61%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마스터님이 초반 전략을 말씀해 주셨 5일입니다. 현재는 2% 넘는 급락으로 45.39달러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전략은 45.50달러의 매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 5%대 현선물 쪽에서의 급등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두 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가 넘는 하락입니다. 전일의 급흐름을 두고 산타리가 좀 늦게 들어온 것이다. 또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잘 받침돼줬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꽤 괜찮았다라는 그런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재료에서는 어제장 나온 재료가 아니라 이미 발표가 됐었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어제장 재료로서 일단은 좀 분석적인 내용이 좀 덧붙여진 그런 느낌도 드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역시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도 많은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셧다운 소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정부분 일부 지금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부분적으로 늦춰질 예정이다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셔다운에도 12월 고용 지표와 또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예정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셔다운으로 인해서 물론 휴일이 껴있긴 하지만 많은 지금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 국민들의 원망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미 연준 의장과 또 스티븐 머누친 재무장관이 이 경제 위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인데요. 하셋 위원장은 이 MBC 뉴스에 출연을 해서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파월의 역할은 완전히 안전하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정치판으로 물고 있다라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내놨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은 예고된 이벤트였는데요. 사실 이런 분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주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사실 올해 2018년도의 모든 변동성은 단연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이 다 연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리가 더 높습니다.
한편 트럼프 때문에 연준지도 정치판으로 물들었다라면서 오늘 보도 나왔던 소식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할 수 없다면 연준 이사 지명자들의 이런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이사 7명 중 5명을 지명했고요. 또 이 중 3명이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인 넬리 양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와 또 마빈 그 프렌드 카네기 멜런 대학교 교수가 현재 지금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 의장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연준 이사들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가 5%가량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이 상승이 상쇄되긴 했는데요. 이 이유는 최근 급부상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설이 줄어든 데다가 또 미국의 연말 소매 판매가 긍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클로징 멘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소비는 늘어나라면서 활발한 이 소비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 더욱더 회복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주가의 반등을 지금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의 이런 가파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월가 전략가들은 내년에 랠리를 예측한다라면서 CNBC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한 전략가 발언인데요. 내년 S&P 목표로 2,900선을 제시를 했고요. 또 프레이즈의 한 전략가는 3,000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내년에 경제 전망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또 증시 랠리를 예측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겐하임이 내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0%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26일 CNBC에 따르면 이 구겐하임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은요, 내년 연준이 전략을 꿔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50%나 된다면서 역사적으로 증시에 이 정도의 조정이 있을 때 연준은 사실 그동안 반응을 해왔고 적어도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라고 말하면서 2019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불감을 잠재우는 발언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연말 소비가 탄탄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26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마스터카드 스펜딩 플러스 집계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이말 소비 시즌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20% 급락할 수 있다는 또 비판적인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CNBC 보도인데요. 부바 트레이딩의 수석 투자 어드바이저 발언입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이 매우 힘든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내년 경기 침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S&P와 나스닥 지수 같은 주요 지수들이 10%에서 15 혹은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장의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에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네, 26일 현지식 CNBC에 따르면 UBS의 한 이코노미스트 발언을 인용해서요. 지금 당장은 무역 관세 그리고 연준의 이런 여러 가지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의 마찰로 인해서 최대 걸림돌 연준이 여겨지고 있지만 이들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으면서도 또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이달 금리를 만약 인상하지 않았다면 증시가 한층 더 강한 하방력에 시달렸을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처드 코베비치 전 웰스파고 CEO의 발언인데요. 연준이 지난주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의 통화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을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덕스러운 이런 통제 상황 속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졌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CNBC 방송은요, 주식시장에 드디어 산타랠리의 신호가 찾아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분석도 나왔는데요. 오늘의 충격적인 포인트의 상승은 오래 기다린 산타랠리가 될 수 있다라면서 어제장의 급등세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 부분이 좀 하락하고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짧은 산타랠리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거의 마지막 거의 끝나갈 만큼 이 산타랠리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외신 쪽의 지배적인 의견까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전일장 급증에 대한 분석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나와 보니까 어제장의 분석 이유를 또 이곳저곳에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또 바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일단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룰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반도체 매수세 유입과 그리고 연말 소비 호조의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S&P 500을 비롯해서 나스닥도 역시나 5%대 급등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한 상황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오일물이고요. 미국의 증시 반등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세로 이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 부분에서는 그 상승분에서 한 절반 정도의 하락세 이어가며 2.60% 빠진 45.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슈 점검 전에 일단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 소식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수가 21만 6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인 21만 7천 명을 하회했다는 지표 발표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과 고용 지표는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를 정말 장기적으로 이어갔었던 지수의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연말에 폭등이죠. 거의 6%에 가까운 넘는 그런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에요. 마스터님. 어제장에 함께 했잖아요. 네. 어제장 신세계 함께 했을 때도 거의 1% 이내의 상승이었을 때도 반등세를 또 전략을 세워주셨고, 오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해서 매도의 또 의견을 함께 주시네요. 네, 어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이미 말씀했던 정강 후약 장세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배당주에 따른 세력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금일 기관과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형국이었고, 오늘 S&P 200만 보더라도 국내 선물이 결국은 아침에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장판 모두 차익 실현분을 내놓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보자면 262.3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60.35까지 내려가는 2포인트가 급나가는 장세가 있었고, 미증시도 지금 국내 증시와 같은 흐름이라고 지켜보시면 될 텐데,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이게 어떤 추세의 전환이냐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미증시는 가파른 하방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폭등이라고 하죠. 네. 급등을 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장에 워낙 올린 그 상승 추세가 좀 전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이유는 많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국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증시 지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락세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는지를 좀 의구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경기 좋았던 적이 없는데
심자니 이런 것을 조금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 증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서베이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좋게 나오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미 증시의 지난주와 지지난주 흐름을 보면 GDP 감소율이 0.1% 마이너스 0.1% 떨어진 GDP 감소율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있었던 미시간 소비자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나오고 고용지표의 호조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좋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었고 트럼프의 정책적 정책적 이슈와 맞물려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나면서 증시를 좀 일부러 끌어올린 듯 모습이었고 결국은 지금 과정이 제자리를 좀 찾아간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그 오버슈팅에서 좀 제자리로 다시 불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오늘의 그 현재 하락에 대한 폭이 다시 되돌림, 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워낙 좀 급등했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또 내년에 대한 준비, 그에 따른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도 잘 또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관련돼서 시장 관련돼서 외신 소식 먼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퀘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S&P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제 급등세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오늘은 좀 포스트 크리스마스라고 불렸던 이 급등세를 좀 반납하는 모습,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리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2009년 3월 이후에 이 최대 상승폭이었다라고 드디어 산타 랠리냐라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기관에서는 바닥을 이제 시장이 쳤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드디어 반등했다. 그래서 수요일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또 너무나 놀라웠다면서 이에 대한 또 이제 기분 반색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여느 때보다도 미국의 정치 상황, 또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큰 시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파월과 문우신이 상될 일이 절대 없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두 가지가 시장의 상승 촉매제라면서 이 급등세에 대한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불확실성이 있음으로써 향후 수일 또는 수간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면서 이제 또 트럼프의 발언이 분명히 초에 또 많은 것들을 쏟아낼 것이고 또 이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신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시장의 이슈는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연준과 트럼프와의 이런 격돌 트러블이죠. 그다음에 셧다운 그리고 국경 장벽 예산안 네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오늘 이제 베이징에서 1월 초에 미중 무역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소식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 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2월 7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또 앞서서 전화 통화 10일 장관급 그리고 21일은 차관급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 중간중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이제 이 한 달여 만에 이제 얼굴을 마주보는 회담 다시 재된다는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이제 블룸버그에서 사실 이 소식을 좀 외신 쪽에서 먼저 전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의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받은 경제 타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그런 부분을 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의 수용, 미국의 여러 가지의 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배적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용해서 더욱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화웨이와 지의 이런 통신 장비 구입을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것이 빠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발언을 계속 왔고 또 8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앞에 또 역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안보 때문 또 지적 재산법 문제 이런 부분도 아니고 워낙에 화웨이와 ZTE 같은 이 업체가 세계 통신 시장에서의 선두를 달리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려는 목도 크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연말이고 또 연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신들은 며칠 동안 좀 조용한 모습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이제 외신들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또 중국과의 이 관계 조율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어떻게 담길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가장 또 시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장기화를 넘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세세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참 파급력 또한 큽니다. 그 부분 소식들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짝에 또 절제마더님이 7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말씀들 실시간으로 피드백 보셨잖아요, 마스님.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준비하신 내용이 아주 또 다른 내용이어서 많은 시청자분들 반응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신세계. 네, 맞습니다. 거의 한 7개월 정도 이제 앵커랑 캐스터님이랑 함께 했는데, 배우기도 했고, 거의 뭐 전문가 순이세요, 앵커님이랑 캐스터님이. 그래서 저도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뭐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 기법적인 내용을 준비할까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짧은 시간에 과연 올바른 전달이 되고, 시청자들이 과연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거보다는 내년에 있을 어떤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이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게 더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고 한 해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연말이 여느 때와 연말과는 좀 다른 장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가 정말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그냥 그런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일단 신세계에서 늘 준비했었던 트루드 오일과 예전에 2시간 방송을 하신 여러 상품을 다뤘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유로나 통화, 유로 골드 파운드 이런 다양한 상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상품을 일단 유로를 좀 준비해 왔고요. 일단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미증시에 대한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내년은 과연 미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내년에 미증시의 흐름이 레인지 범위를 5,800에서 먼저 나스닥 기준입니다. 5,800에서 6,800 사이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지금 조정 상세를 끝나고 흔히 말하는 미증시의 원활한 가격, 적절한 가격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실 텐데 저는 레인지 범위를 5,800에서 6,80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 낙폭이 내년에 더 지속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 실질적으로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게 가장 빅 이슈인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2번 언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뭐 3번 한다, 4번 한다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진행 횟수를 이어가고 내년 3월에 빠르게 금리 인상이 과연 일어날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3월에 단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짐을 짊어지는 형국이 되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황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기술 지표가 결국은 심리를 반영하고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경기 지표를 반영한 심리적 저항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연준에서 파월 의장과 연준의 의원이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점도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미국이 홀로 고용지표를 강세를 보이고 미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지만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원인으로 트럼프와 시진 주석을 지금 뽑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미국도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6월이나 9월로 한번 미룬 상태에 또 3회나 4회가 아닌 2회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남아있을 형국의 흐름을 보자면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 그리고 위험자산 증시와 크루드 오일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고 여름 계절적인 요인이 왔을 때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맞물리는 위험자산인 증시의 하방 압력 그리고 크루드 오일의 여름 결정 요인과 맞물려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상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과연 지난번에 거의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골드에 대한 언급. 결국은 한 2, 3주 만에 골드도 거의 500개 넘는 초강세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내년에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품은 유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네. 유망 종목으로 유로를 보시는 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강연회 때 이제 오픈을 네.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네, 여기 PD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끈에 들고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유로의 레인 폭에 대해서는, 롱 추세고요. 일단 추세 매매를 했을 때 먼저 손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1.140이 이탈한다면 3월물 기준으로는 추세의 변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3400이 이탈되게 된다면 결국은 유로는 하방 압력 한 번 더 지속할 것이고 결국은 전 세계 시황의 내내 흐름을 짚어봤을 때 트럼프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탄핵 정국입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이 시행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결국 상승으로 이어가고 다른 통화의 손들이 하방 압력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변환될 것인데요. 결국은 추세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시점 유로는 1.13400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그렇 유로가 어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금리 인상 횟수와 맞물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예측을 해보건데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3월입니다. 저는 3월에 단행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3월까지 유로가 올라갈 수 있는 폭에 대해서는 저는 1.17500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14715 라인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진폭이 남아있는 상태고 1.1700 라인을 안착하게 된다면 유로는 재작년인가요? 2년 전에 왔던 1.2 라인을 회복할까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모두가 시장의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테이퍼링이 지금 이미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 재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이유이고요. 지금 드라기 총재가 있습니다만 허울뿐인 존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의 임기 만료 직전에 무리한 변경을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유로존에 대한 경기 지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유로존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최근의 흐름을 한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민 정책 그리고 지금은 이탈리아 지금 재정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관 그리스 사태처럼 굉장히 약소국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 파리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다면 유존 국가들이 뭉쳐서 이탈리아 정난 사태를 과연 방치시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로존에 대한 경기 지표들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냐. 네, 약세 끝나고 테이퍼링에 대한 재료가 소멸하면서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낼 시점이 왔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끝낼 시점이 왔다는 것은 결국은 긴축 재정을 실시한다는 거고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다가설 것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한 해의 흐름을 보자면 트럼프와 시진핑에 놀아났던 어떤 유로존의 시장 국가인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유로존에서는 독보적인 지금 넘버원 국가라고 좀 칭하고 싶은데요, 독일을. 메르켈 총리가 과연 이런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사이의 역사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더욱더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고 부양책을 펴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것이고 양적 완화 끝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양적 완화가 끝 것이라고 드라기 총재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로가 하방낙폭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상승세를 타내지 않을까. 결국은 해외 선물로 수익을 좀 낼 때는 하루에 데일리 매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롱 추세를 좀 끌고 가야지 수익이 창출된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로에 대한 골드처럼 가파른 상승세가 내년에 이어질 수 있는 상품으로는 유로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내년도 유망 종목에 대해 유로를 또 꼽아주시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각이 벌써 11시 32분 지나서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급등으로 폭등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뉴욕 증시는 현재 세지수 모두 1% 넘는 급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1%의 하락 출발이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 1.26%의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5%의 하락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 쪽에서는 이미 먼저 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 수는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선물입니다. S&P 500 지수는요, 추가적으로 하방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다. 2,429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1.53%의 하락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172.2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1.56%의 급락 흐름 보이고 있는 선물지수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전일장의 흐름을 오늘은 또 연이어가지 못하고 역시나 또 본장 현물 쪽에서도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1% 넘는 급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그냥 소식 다시 한번 박나근 클래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3분 정도 지났습니다. 방금 나온 CNBC 기사와 마치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기록될 만한 급등이었다는 분석 속에서 2009년 4월 이후에 사실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정말 산타 랠리냐라는 이런 기대감도 불러일으켰던 이 급등세를 반납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사실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급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언급된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긴장감이 더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화웨이와 ZTE에 대한 이 통신 장비에 대한 이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크게 오늘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이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미중 무역 회담은 이미 이제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90일 동안에 이 회담이 좀 탈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기간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담 재개 소식이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2019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기대감도 크지만 그만큼 우려감도 크기 때문에 이런 증세, 이런 장의 상황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 이야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긴장감 속에 여전히 또 시장을 다시 또 압박을 해서 어제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개장 소식 저희가 또 정리를 드렸고요. 앞서서 절제마스터님 여러분들에게 또 내년도 종목에 대해서 유로를 또 꼭 주시면서 유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로의 가격대를 보시면은 1.14770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내년도 유로에 대한 인상에 대한 속도가 1.17까지 넘어서고, 그리고 1.2라인도 다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넓은 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일단 지난 유로존 쪽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2016년이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마스터님도 함께 같은 뜻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금리 인상은 분명히 단행할 거로 네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유로존의 금리 시기, 네. 지금 2분기 정도 5, 6월 정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유는 9월에 지금 네. 테이퍼링이 끝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졸제마스터는 연초에 지금 유로존이 가파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네, 모든 해외 선물과 파생 선물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월에 금리 인상이 유로존에서 단행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면 이미 2개월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솔솔 새어날 거고, 그쵸. 세력들이나 모두 큰 수들은 유로존을 저점 매수 통해서 결국은 유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단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째로 준비한 상품이 있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준비했기 때문에요. 내년에 지금 상품을 흐르게 보게 되면 일단 골드인데요. 골드에 대해서 지금 1280원까지 과연 도달했는데 오늘 하방락 잠깐 있었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에 대한 이유는 물론 해외 선물에 절하는 건 없지만 지금 가장 비 이슈는 지금 미국 쪽을 살펴보자면 트럼프의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지금 불거졌다는 건 결국 시장의 흐름을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인가,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무정적인 상승을 보고 달러 가치를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또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연준이들과 파월 의장이 달러 인덱스의 강한 상승대에서 트럼프가 표출했던 불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추가하긴 했지만 그렇다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흐름을 올리는 것은 상품 중에 어떤 것일 것이냐. 결국은 골드일 것이고 그에 대한 상승분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 지금 기술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황적 펀더멘털적 요소와 골드의 기술적 지표를 좀 이야기 드린다면 저는 골드가 1230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추세의 변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1230 라인이면 거의 400틱 정도 아래의 구간인데요. 지금 골드가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월봉상 고점에 지금 언저리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 눌린 구간에서 어느 정도에서 진입할 것이냐 그거는 나중에 샘플 오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골드에 대한 상승폭은 1차적으로 1320, 2차로는 1340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연의 그 질을, 강연의 질 나온 그 내용들을 좀 저희 방송 시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두 종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를 솔직히 좀 많이 해놓는 상품이고요. 네. 강연회 때 좀 쓰려고 아껴뒀던 어떤 무기는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관 쪽을 시청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게, 시청자는 저 전문가는 저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서 결국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 2달 전에 말씀드렸던 골드도 결국 상승폭 도달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해외 선물에 대한 유로와 고는 내년에 가장 핫할 것으로 또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와 골드 올해 안에 해도 사실 이 두 종목이 너무 변동성이 없어 사실 심심한 종목이고 지금 안 거야 약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연말부터 이제 슬슬 좀 관심 가지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전략을 짜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03달러가 이탈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치가 되는 한 상승적 뷰를 보시고 1320달러에 대해서는 좀 1차 목표 그리고 1140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좀 목표를 보시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벌써 빠르게 흘러가서 두 번째 이슈인 5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때 절제 마스터님이 45.50달러의 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손절은 40틱 거기에 목표는 100틱이라는 전략을 먼저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시 한번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다운이 있죠. 45.5달러. 오프닝 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에 정말 남았어요. 네, 뭐 바로 이제 진입이 체결이 되고 한 30틱 정도 내려가고 다시 지금 진입가로 좀 되돌아온 상황인데요. 허무맹랑하게 100을 제시해드린 건 아니고 전일 종가까지 정확하게 하방 낙폭을 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넘어갈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45불과 44.80 라인이 무너져야 되는데요. 왜 45.80 라인에 40틱의 정도의 45.9 라인에 손절틱을 제시했냐. 결국은 45.90 라인이 넘어가게 되면 추세의 변환이 좀 일어나지 않나. 오늘 금일의 하방 낙폭은 찍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들었고요. 결국은 지금 추세가 매도 속에서 결국은 오늘 크루드 같은 경우는 거의 2%대 가까운 하방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매수 접근을 한다. 이건 좀 의구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바닥 다지기가 끝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실제로 기사도 하단에 대해서 저점 매 전략을 드렸고 지금 현구에서는 결국은 크루드 오일이 하방 낙폭을 좀 더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포지션에 대해서 일단 좀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하시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매수를 보신다. 이거는 정말 지양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100년 만에 있는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년 만에 있는 장세라고 합니다. 나스닥이 그렇게 1000틱이 넘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계산 안 되고 크루드 오일이 뭐 저도 45불까지 상승비율을 써드렸지만 47불을 가는 강세장. 원유 재고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전에 2주 전에 또 천연가스의 흐름. 이런 지금 상들이 보면 과연 여기서 그 추세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고요. 또 그렇다면 롱 추세를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인 미시와 크루드 오일은 배제를 시켰고 유로와 지금 결국 골드로 롱 추세된 진입 의견을 드렸고 내년에도 결국은 내년 초까지 지금 트럼프의 탄핵 정국에 대한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주 오일 재고 발표에서 왜 안 하냐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APA 쪽에는 내일 아침 6시 반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EIA 쪽에서는 토요일 새벽 1시에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 다시 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외신 쪽에서의 오일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CNBC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oil flips back 다시 이제 떨어졌습니다. 8개월째 지금 하락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oversupply에서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과잉 공급이 왜 오펙 회의에서의 감산 결정을 했지만 사실 이제 이 감산 시행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및 증시 급락으로 인한 이 경기 둔화 우려 오일 가격도 역시 동반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10월 이후에 오일 가격이 지금 거의 40%가량 하락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8개월 내 최저입니다. 2018년 올해 봤을 때 브렌트유가 4% 그리고 지금 WTI가 25% 정도 하락했다는 분석 나오고요. 오펙이 감산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시행은 1월까지는 없을 것이다. 즉 2월 정도가 돼야 이에 대한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급에 대한 이런 우려는 그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CMC 마켓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오일 가격이 바닥을 찍기 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러한 펀더멘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해주신 대로 API와 또 EIA 발표를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고, 리조이터에서는 12월 21일 주에 미국의 원유가 270만 배럴 감소한 소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에도 셰일오일 계속해서 증산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과잉 공급 우려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은 앞서서 골드에서 좀 상방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마스터님이신데 미 국채도 역시나 또 안전자산으로 또 선호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 국채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골드와 마찬가지로 강한 또 선호가 좀 온다고 하는데 미 국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을 좀 거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장을 보는데 기준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멘트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국채 좀 차트를 좀 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국채 가격을 보니까 10년물 국채를 보면 121-11.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드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10년물 국채를 지금 좀 켜놨는데요. 지난번에 시청자분께서 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매수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금일 지금 10년 국채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지금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렇게 나쁘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팁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거의 차트가 지금 모양새가 10년 국채가 더 가파른 상세가 나올 거의 속된 말로 용솟음치는 그런 모습의 형국입니다. 지금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 좀 진입 포인트를 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10년물 국도 결국은 말씀하세요. 골드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해당되고 있고 결국은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아니 제가 국채를 들어와서 그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말씀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유로가 만약에 1.14680 라인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매수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달러 인덱스의 96.200 강한 저항 지지대 라인이 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96.200 라인이 무너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관적 뷰이긴 하지만 꼭 오늘 매매는 손절을 걸고 임하시고 배트 짧게 수익 창출하시고 내일은 좀 하루 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 선물 주고 가세요.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1.14600에 좀 내려왔을 때 조정받았을 때 그 부분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매매한다고 또 수익이 낮기 때문에 또 쉬어가는 것 또한 매매한 부분으로 포함을 해서 잘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래경 캐스터의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할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라크를 깜짝 방문해서 군인들을 이제 위로하는 모습, 또 한편 힘 불어주고 있는 모습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다는 이렇게 안보와 또 이런 폐쇄적인 무역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렇게 국경 장벽이라든가 미국 철수 등과 같이 이런 안보적인 데 더 신경을 쓰면서 2019년에 더욱더 큰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벽이 심하긴 하지만 이런 경제에 좀 더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트위터 내용을 보면은 이에 대한 비중이 어디에 또 몰려 있느냐가 이 경제 시장을 움직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